예, 뭐, 좀 아쉽기도 하고, 이제 오늘 뭐 지나면은 다음에서부터 뭐 소통이 잘 됐겠지만 좀 그래서 내일 모레 보니까 각 경제단체들이랑 간담회도 벌써 준비하시더라고요, 보니까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, 지금 그 소상공인 이제 생태계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이 창업서부터 폐업까지가 이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데, 사실 제가 지금 소상공인들 폐업 통계도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통계청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,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의원님도 지금 뭐 소상공인 은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, 공제 이런 거 은행 만들고 그러려면은 소상공인 기본법에도 공제 만들 수 있는데, 사실은 소상공인에 관련된 아까도 제가 데이터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공제학 은행이 만들 수가 없죠. 사실은 구분이 안 돼.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소상공인에 관련된 기준이 여전히 한 20년 지났어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기준이 모호해요. 이 소기업서부터는 이제 매출과 이 세세 분류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요. 중소기업들은. 소상공인은 그냥 숫자, 고용 숫자로, 물론 매출도 있지만 제대로 분류가 좀 안 돼 있죠. 그 많은 업계와 업태가 있는데. 그러다 보니까 뭐 재난 이번에 지원금이나 희망자금 같은 경우도 세밀하지 못하고 뭐 그냥 대강 4억 미만.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은 업종들, 이런 데들도 당연히 큰 데가 손실이 많은데도 제대로 지원도 나가지 못하고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.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, 또 그냥 헬리콥터식으로 뿌려지다 보니까 뭐 이게 피터팬 증후군도 나오는 것 같고, 개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야지 육성이 이제 가능한 거고 되고, 이 복지와 소상공인을 복지 시스템과 육성 시스템을 이제 전략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소상공인의 일하는 종사자들은 복지가 어느 정도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졌거든요.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뭐 일자리 뭐 근로자 이런 부분에는 됐는데,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들은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혜택이 전혀 없고, 그러니까 그들을 혜택 봉급 못 주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처벌받는데, 그러니까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성격이 되는 거예요.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니까.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, 이런 사실 다 전부 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너무 넓게만 스펙트럼을 놔둘 게 아니라 그 중에 필요하지 않느냐,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에서 어떤 걸 육성하는 건지, 어떤 거를 낙오를 시켜서 다시 일하는 장소로 전환시킨 건지,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예산을 만들어도 제대로 적시적소에 꽂아지는 부분이 애매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넓다 그래서 막연하게 정책이 펼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, 후보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 넓게, 그러니까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한 관심을 가졌던 일과였다면은 이제는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방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동안 통일적 기준을 좀 가지기 힘든 좀 그런 현실이 있었다면, 지금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자, 이제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. 저도 우리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말씀에 100% 동감합니다.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데 뭐 정확한 정책이 나올 리가 마무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예산도 더 투입하고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신 게,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한 20여 년 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, 이 변화되는 사회에 너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뭉뚱그려서 정의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령 정비를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